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의 연구실의 박경찬입니다. 오늘은 욜로 버전 1부터 버전 3까지에 대한 논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욜로 버전 1부터 욜로 버전 3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버전 1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미 행해져 왔던 기초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방법론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특정 크기의 이미지가 이미지 전체를 차례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윈도우 크기 사이즈만큼의 이미지를 컴포넌트에 집어넣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디텍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할수록 디텍션 성능은 높아지지만 매우 비효율적이고 느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이 디폼 파트 모델인데요. 이 디폼 파트 모델의 경우에는 루트, 파트, 스프링에 대한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해 하이러키한 구조를 통해 오브젝트를 탐지하는 모델입니다. 이 슬라이딩 디텍션 방법 외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RCNN 계열의 방법인데요. 욜로 버전 1에서는 Fast RCNN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Fast RCNN 같은 경우는 컨브넷 그리고 리즌 프로포션 네트워크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진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느리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욜로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욜로는 이미지로부터 한 번에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기 때문에 인퍼런스가 굉장히 빠르고요. 전체 이미지를 보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배경 오류가 적고 일반화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성능이 낮고 특히 작은 오브젝트를 잘 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욜로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의 아키텍처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이미지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 되는 첫 20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추후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 추가되는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2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욜로의 최종 아웃풋이 7x7x 30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 크기를 가진 아웃풋을 산출하는지 트레이닝 단계를 설명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에서는 전체 이미지를 그리드 셀로 나누는데요. 원래 욜로에서는 7x7 그리드 셀로 나누는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미지를 3x3 그리드 셀로 나누고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에서는 각 그리드 셀마다 이제 정답 벡터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정답 벡터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정답 벡터는 2개의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의 개수만큼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정답 박스는 PC 값과 그리고 바운딩 박스 좌표 값 4개, 총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클래스를 나타내는 부분은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PC 값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운딩 박스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고 나머지 4개의 바운딩 박스 좌표값은 x, y의 경우에는 그 바운딩 박스의 센터 좌표값 그리고 h와 y는 각각 높이와 너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이미지를 3x3으로 나눴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욜로에서처럼 2개의 바운딩 박스를 그리드 셀로부터 예측하게 하고요. 2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3x3x 30에 30 하나의 그리드 셀에는 30 크기의 벡터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각 그리드 셀마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파란색 그리드 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답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PC 값만 0을 가지고 나머지 값은 물음표로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오브젝트가 없다, 있다를 알려주는 PC값만이 중요하고 나머지 값들은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갖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로스 펑션을 전파할 때 저 부분은 전혀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가져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주황색 박스인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그리드 셀에 순출되는 경계 박스 2개 중에 하나는 오브젝트를 탐지하는데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탐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앵커 박스의 경우에는 PC 값이 1을 갖고요. 그에 해당되는 바운딩 박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해당하는 클래스 값이 표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벡터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그리드 셀에 속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 중에서 가장 IOU가 높은 한 개의 바운딩 박스를 정답으로 봐서 거기에 로스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욜로의 아키텍처 아웃풋이 왜 7x7x30의 아웃풋을 산출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의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0배의 차이를 줘서 로스를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가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셔도 오브젝트가 있는 그리드 셀은 1개인데 오브젝트가 없는 그리드 셀은 총 8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와 바운딩 박스의 센터 좌표를 나타내는 X, Y 값은 그리드 셀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노멀라이즈하여 사용하고요. W와 H는 전체 이미지를 기준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노멀라이즈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큰 박스와 작은 박스 간의 에러의 크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W와 H를 제곱근을 씌워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두 L2 로스를 사용해서 로스를 전달합니다. 트레이닝 단계를 알아보았으니 욜로의 인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각 그리드 셀마다 2개의 경계 상자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도출한 후에 낮은 PC 값을 갖는 경계 상자를 제외시키고요. 각 클래스의 확률에 대해서 비최대값 억제를 실시해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디텍트하게 됩니다. 실험을 살펴보면 욜로는 다른 리얼타임 디텍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레스 댄 리얼타임 파트에서는 성능은 최고가 아니지만 속도는 여전히 월등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실험으로 욜로와 페스트 RCNN의 에러 비율을 조사해 본 것인데요. VOC 2007년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욜로는 로컬라이제이션 에러와 코렉트 비율이 낮은 반면 물체를 잘못 인식하는 비율인 백그라운드 에러가 페스트 RCNN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에러가 낮다는 것에 착안해서 페스트 RCNN과 욜로를 같이 쓰면은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페스트 RCNN과 다른 모델 페스트 RCNN 같은 페스트 RCNN이지만 다른 계열의 모델을 합쳐서 사용한 것과 욜로를 합쳐서 사용했을 때 실험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 욜로와 결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최종 실험 결과인데요. VOC 2012년 데이터로 실험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보시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 좀 다른 실험인데요. 욜로의 일반화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피카소 데이터의 경우에는 VOC 2012년 데이터셋으로 피플 알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VOC 2010년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클래스 펄슨에 대한 AP를 나타낸 것이 위의 표인데요. 욜로의 경우 성능 차이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반면 다른 모델은 급격하게 모델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이 욜로의 저자들은 욜로가 일반화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욜로 버전 1의 마지막으로 욜로 버전 1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그리드 셀마다 2개의 경계 상자를 예측하고
한 개의 클래스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깝게 붙어있는 물체를 잘 탐지하지 못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작은 물체를 잘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컬이 낮다고 합니다. 다음은 욜로 버전 2입니다. 욜로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욜로 버전 1의 한계였던 리컬을 올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해보자, 그리고 더 빠르게 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잘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모든 컨브 레이어에 배치놈을 적용했고 배치놈을 통해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드랍아웃은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욜로 버전 2는 MAP 기준 약 2%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한 것은 하이 레솔루션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욜로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 태스크의 절반의 해상도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 태스크를 학습하였는데요. 욜로 버전 2는 디텍션 태스크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클래시파이어를 같은 해상도로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약 4%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고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볼루션을 안고 박스를 사용한 것인데요. 먼저 욜로 버전 2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삭제하고 풀리 컨볼루션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앵커 박스를 활용해 경계 상자를 예측하였는데 한 개의 센터를 갖는 13x13 아웃풋 피처 맵을 만들기 위해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416x 416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센터를 갖게 하려는 이유는 보통 이미지의 물체가 중앙에 위치하는데 그런 중앙에 위치한 물체의 경우에는 센터가 하나인 경우에 예측하기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렇게 13x13 센터가 하나 되도록 크기를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욜로 버전 1은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2 총 98개의 경계 상자를 예측한 방면에 욜로 버전 2는 앵커 박스를 사용해서 총 5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13 곱하기 13 곱하기 5개의 경계 상자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MAP는 0.03 정도 소폭 감소했지만 리컬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적용한 것은 디멘션 클러스터인데요. 욜로 버전 2에서는 사람이 미리 정의한 앵커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에 맞는 앵커 박스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를 모아서 클러스터링을 실시했고요. 이때 클러스터링의 목적은 결국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가장 유사한 앵커 박스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함수를 IOU 값을 통해서 계산했고 최종적으로 총 5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적용한 것은 다이렉트 로케이션 프리딕션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식처럼 XY를 특정 그리드 셀 안으로 한정해서 학습 초반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인한 학습의 불안전성을 예발했고 디멘션 클러스터와 이 다이렉트 로케이션 프리딕션을 사용한 결과 약 5%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적용한 것은 Fine Grained Feature인데요. 작은 물체를 잘 탐지하기 위해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이전 단계 레이어를 가져와 디텍션을 위한 아웃풋 피처 맵의 컨캣네이트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26x 26x 512 피처 맵을 13x 13x 2048 피처 맵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1%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럴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적용한 것은 멀티스케일 트레이닝인데요. 매 10배치마다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바꿔가며 모델을 학습했고 32씩 크기를 증가시켜서 320부터 608의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강건하게 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욜로 버전 2의 마지막은 다크넷이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욜로 버전 2를 욜로 버전 1에 비해서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VGG16 기반, 욜로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VGG16 기반의 디텍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 이 VGG16 기반의 디텍션 프레임워크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넷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였고 최종 모델로 19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5개의 맥스플레인 레이어를 가진 다크넷 19
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다크넷 19 네트워크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본 경우가 72.9%의 탑 1 어큐레이시와 91.2%의 탑 5 어큐레이시를 보여서 성능 면에서도 VG16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다크넷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다음 보시는 것은 이제 욜로 버전 1에서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추가되었을 때는 그게 이제 전부 추가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욜로 버전 2다. 그래서 성능이 가장 욜로 버전 2 전부 했을 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욜로 버전 2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이 제일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욜로 버전 1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이 있었죠. 이 욜로 버전 2를 소개한 논문에서 또 소개하는 것이 욜로 9000이라는 것인데요. 욜로 9000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데이터셋을 활용해 좀 더 다양한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는 디텍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이때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데이터셋의 클래스와 디텍션 태스크 데이터셋의 클래스가 상호 배반적이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욜로 9000에서는 이를 월드넷의 구조를 트리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워드넷의 구조는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단어가 서로 물고 물리고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이 워드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욜로 9000에서는 이 워드넷을 트리 구조로 변형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모든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피지컬 오브젝트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루트 노드로 설정하고 자손 노드로 그 피지컬 노드, 자손 노드로부터 조상 노드까지의 경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짧은 경로를 제외하고는 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트리 구조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의 클래스와 디텍션 태스크 데이터셋의 클래스를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텍션 태스크 데이터셋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상위 개념일 테니까 트리의 상부에 위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험으로는 이 욜로 9000의 이 방법을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1000개의 클래스를 갖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통해 월드 트리를 구축하고 다크넷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트리로 구축한 후에 만약 자손 노드의 라벨 값이 1이면 모든 조상 노드의 라벨 값도 1로 바꾸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래 그림과 같이 멀티플 소프트맥식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멀티플 소프트맥스 방식은 트리 구조에서 같은 단계에 있는 것들끼리 같은 층에 있는 것들끼리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는 369개의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1.9%의 탑1 어큐레이시와 90.4%의 탑5 어큐레이시로 기존의 그냥 다크넷과 그 이미지넷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했을 때에 비교해서 1% 미만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코코 디텍션 데이터셋과 이미지넷의 상위 9000개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워드 트리를 구축한 후 욜로 버전 2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총 9418개 클래스를 갖는 워드 트리를 구축했고 코코 데이터를 오버 샘플링해서 이미지넷 데이터 소화의 비율을 4대1로 맞추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아웃풋 크기를 줄이기 위해 아까는 5개라고 말씀드렸지만 3개의 암컷박스만을 사용하였고요.
인풋이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인 경우 단순히 그 클래스에 대한 예측값이 가장 높은 경계 상자에 대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하여 역전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넷의 디텍션 태스크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 이 데이터는 코코 데이터셋과 오직 44개의 클래스만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6개의 클래스는 코코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실험 결과 전체 클래스에 대해서는 19.7 MAP의 성능을 보였고 코코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156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16.0 MAP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했음에도 DPM보다 성능이 좋은, 즉 욜로 9000에서 선택한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욜로 9000, 코코 욜로 9000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코코 디텍션 데이터셋은 많은 동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은 반면 그렇지 못한 의류 장비나 장비 등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매우 안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진짜 아예 그 비슷하지조차 않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결코 성능이 좋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욜로 버전 3입니다. 욜로 버전 3는 조금 느리지만 성능은 더 높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4개의 방식을 적용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바운딩 박스 앤 클래스 프리딕션인데 욜로 버전 2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식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B값으로 L2 로스를 계산해서 로스를 역접하였는데 욜로 버전 3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T값을 바로 사용해서 L1 로스를 계산해서 로스를 역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한 것이 각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하나당 독립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적용하였는데요. 그 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로스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연관된,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하게 되고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 여러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한 것은 prediction across scale인데요. 욜로 버전 3는 3개의 다른 크기의 피처에 대해 각각 프리딕션을 진행했습니다. 각 크기마다 n by n by 그 다음에 고정된 개수죠. 그 뒤에 것은 그 크기만큼의 텐서를 도출했고 첫 프리딕션이 제일 작은 크기 그러면서 크기를 점점 키워가면서 프리딕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프리딕션 이후 더 큰 피처맵에 대한 프리딕션을 위해 업샘플링과 이전 단계의 레이어를 가져와서 컨캐트네이션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했는데 각 스케일마다 3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9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13 by 13 크기에 대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 다음은 26 by 26, 그 다음은 또 2배 늘려서 52 by 52 업샘플링과 이전 단계의 해상도를 가져와서 컨캐트네이션 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레이어를 가져오면서 좀 더 final grained information, 좀 더 세세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었고 업샘플링을 통해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욜로 버전 3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느리지만 성능은 좋은 걸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다크넷 19를 기반으로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숄트커트 커넥션을 활용하고 크기를 늘려서 53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가진 네트워크 구조, 즉 다크넷 53을 활용하였습니다. 다크넷 53의 성능을 보시면 다크넷 19보다 또 높고 다른 레즈넷 101보다
성능은 좋고 레즈넷 152보다 성능 나쁘지만 더 가벼운 모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버전 3에 대한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욜로 버전 3는 IOU가 0.5 이상인 경우 옳은 예측이라고 판단하는 AP50의 매트릭으로 성능을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APS, APM, APL 이게 스몰, 미디엄, 라지인데 이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욜로가 APS에서 욜로 버전 3가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욜로의 오랜 약점이었던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빠르다는 것도 욜로 버전 3의 장점입니다. 욜로 버전 3에서는 욜로 버전 3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치고요. 논문에서 더 소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시도해봤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오늘 리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앵커박스 XY 오프셋 프리딕션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실시했는데 잘 안됐다고 합니다.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활용해 다양한 박스의 위드, 헤이스, 그리고 센터 접촉값 오프셋을 기존의 콧박스 예측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해 봤는데 오히려 모델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함수 대신 선형 함수를 사용해서 XY를 예측해 보았는데 이것 또한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포컬 로스입니다. 포컬 로스는 레티나 넷에서 사용했는데 이 레티나 넷은 배경이라는 클래스 항목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배경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게 되면 배경은 사실상 오브젝트에 비해서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드 샘플과 이지 샘플의 로스를 다르게 줘야지 배경에 대해서만 잘 학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 샘플과 이지 샘플에 대해 로스를 다르게 줄 수 있는 로스 펑션이 바로 포컬 로스인데요. 그러나 욜로의 경우에는 배경과 물체에 대해 로스를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코어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욜로에서는 배경이라는 클래스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컬 로스 또한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욜로에서도 fast RCNN과 같이 듀얼 IOU 값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 fast RCNN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0.7 이상의 IO를 포지티브 이그젬플, 0.3 이하를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취급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았지만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욜로 버전 1부터 버전 3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